기록을 위해서 녹화와 녹음 진행하는 것을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현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행할 인터뷰를 진행할 김소정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편안한 분위기에서 솔직한 투자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기현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주식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이제 그리고 그 많은 재테크 방법 중에서 왜 꼭 주식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원 시절에 친구가 먼저 해서 하게 됐고요. 그때 처음으로 할 때는 제가 너무 시사나 정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도 내 돈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뉴스도 보고 공부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공부 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도 주식 말고 비트코인도 있었는데 왜 주식이었냐 하면 어쨌든 일단 접근성이 제일 편하고 비트코인보다는 실용 가치가 있으니까 안전하겠다 싶어서 주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이제 실용 가치가 안전하다고 하셨는데 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건 상대적인 개념인데 적어도 비트코인보다는 안전하지 않을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누군가 안 쓰겠다, 앞으로는 암호화폐는 없다라고 하는 순간 사라질 수 있는 개념이고 역사 속에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개념인데 적어도 회사를 주식으로 한 지는 훨씬 더 오래됐고 어느 정도 그 체계가 잡혀 있고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테크 방법 중에 이제 흔히 많이 하는 적금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주식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제 저는 지금은 아니긴 한데 처음 시작은 아까 말했듯이 공부를 목적으로 하게 됐고 적금 같은 경우는 내가 넣어놓고 신경을 안 쓰면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제가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을 가질 것 같진 않았고 시작은 관심을 가지려고 주식을 골랐고요. 지금은 하는 이유는 금리가 너무 떨어져서 적금을 해봤자 돈을 모으는 거지 그게 불어나진 않겠다. 그래도 적어도 물가 상승 정도를 따라가려면 주식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아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시드 머니가 있잖아요. 이제 그걸 처음으로 주식을 매수하던 그 순간에 기분이 어떠셨는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이 컸는지 아니면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또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제 경험상 10명 중에 9명은 기대감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내가 주식을 관심을 가질 정도면 다 주변에서 좋은 소식을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고 그래서 처음에 시드머니를 투자하던 순간에는 큰 기대는 안 한다고 하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은 무조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그랬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계좌를 만들고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막막하거나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사실 어려운 점은 많지 않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투자 자체가 안정적인 투자를 하자였기 때문에 우량주, 그러니까 대기업들, 큰 기업들의 주식을 사려고 생각을 해서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나마 어려운 점이라고 치면 소형주들 중에 어떤 게 더 좋은지를 어떻게 알아야 할지. 사실 주식을 입문하면서 무언가를 배울 때 다 그렇듯이 애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 중에 궁금한 것도 생기는데 워낙 모르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몰랐죠.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말로는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좋은 주식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니까 대양지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럼 이와 관련하여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정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정보들을 언제 혹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는 편인지 이건 지금 기준인가요? 입문 시기인가요? 둘 다 말씀해 주시면 좋죠. 입문 시기에는 저 같은 경우는 특정 유튜브 하나 아니다 2개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투자에 관련된 그날 하루에 있던 모든 뉴스를 좀 요약해서 정리해주는 유튜브였고요. 투자 관련된 거라고 하면은 이제 좀 전체적으로 뭐 정치든 시사든 아니면 큰 기업들의 행방이든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튜브였고, 하나는 추천 주식에 대해서 하나를 설명하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설명해주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주식 종목 추천, 하나는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을 알려주는 두 가지를 통해서 초반에는 그런 식으로 정보를 얻었었고요. 지금은 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주로 주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듣고 하는 시간이 주로 운전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루에 2시간 정도 운전을 하니까 못해도 그 2시간 동안 관련된 유튜브를 계속 틀어놓는 거죠.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추천 주식을 요즘은 별로 안 듣고요. 추천 주식은 덜 들으려고 노력하고 요즘은 관련된 시사상 그런 상황들, 시황 분석 이런 유튜브로 해서 한 4개 정도 구독하면서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와 다른 점이 추천 주식 유튜브를 보지 않는다는 점인데 네. 왜 안 보기 시작하신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 추천해서 들어가는 주식은 저한테 이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추천을 하는 사람이 알려주는 정보를 들으면 너무 좋은 쪽만 보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황을 분석하면서 이 시점에는 어떤 섹터, 그러니까 어떤 분야가 뜨겠구나라는 거를 그 시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가 직접 판단하고, 그럼 그 섹터 관련된 주식을 따로 검색을 해서 회사에 대한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럼 언제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점점 변하신 건지 언제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주식을 한 중간에 2년 정도 공백기가 있거든요. 그걸 공백기를 가지고 다시 들어갈 때는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이 사실 좀 달랐거든요. 처음 할 때는 그렇게 세상에 대한 공부, 관심을 가지기 위해 주식을 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는 정말 재테크의 목적으로 주식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수동적인 것보다는 제가 실제로 알아보고 좀 공부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하면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바뀌면서 바뀌게 됐다. 그렇다면은 왜 재테크를 해야겠다, 수동적이면 스스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특별한 삶의 계기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재테크를 해야겠다. 1번으로는 그 시기가 되게 좋은 시기였어요. 올해 4월이거든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시작한 지. 올 4월에 미국에서 그 관세 문제가 터지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런 관세 문제는 회복될 거라고 봐서 주식을 시작하게 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소식이 들려서 이번에도 시작을 하게 됐고, 이왕 시작할 거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이 컸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제가 2년 전보다는 제가 가용할 수 있는 시드머니 양이 늘었어요. 그래서 늘게 되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에 시드머니가 작을 때는 1%, 2%가 의미가 없었지만 이제는 의미가 있어지는 금액을 이제 가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재테크 쪽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살짝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2년의 공백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왜 쉬게 되신 건지. 그 2년을 아마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시면 알겠지만, 그
그 2년 동안 결혼을 했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은 저는 계속 보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리액션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멈춰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건 진짜 믿을 만하다. 혹은 이건 걸러야겠다. 라고 판단하는 기현님의 이제 기준이나 노하우가 있을까요? 수많은 정보 중에 믿을 만한 정보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의견이 있고 팩트가 있다. 그래서 팩트는 믿을 수 있는 정보고 의견은 검증돼야 할 정보다 라고 생각을 했고 팩트를 들을 때는 그 팩트를 통해서 파생될 수 있는 다른 변화들을 집중해서 보는 편이고요. 내가 검증해야 될 의견을 들을 때는 그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듣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말이 틀리려면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속으로 이제 디펜스를 스스로 해보고 그리고 그 정보가 믿을 만한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하면 팩트인지 주관적인 의견인지를 통해 구분을 하는 것 같고 팩트는 있는 그대로 수용 후에 그 여파를 계산한다면 주관적인 의견은 저의 의견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럼 여기서 얻는 이 팩트와 의견은 오로지 이제 유튜브에서 얻는 정보들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얘기 혹은 컬럼 등등을 다 포함한 걸까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그나마 저희 친동생 정도인데 주식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아서 그 의견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주변에서 들리는 의견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거의 90% 이상이 유튜브인데 근데 그 유튜브 같은 경우도 유튜브 자체가 소스지는 않으니까 그 유튜버들의 소스도 뉴스고 이제 그 실제로 아까 말한 누군가의 글을 인용해서 분석해주는 유튜브도 보는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정보는 유튜브지만 그 시작은 뉴스나 아니면 누군가의 글이나 이런 식으로 와서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를 하면서 크고 작은 성공 혹은 실패를 겪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이 과정에서 이거는 꼭 지키자 하는 투자 원칙이나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금기사항 같은 게 생기신 게 있는지. 금기사항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얻지 못한 수익에 대한 미련을 가지지 말자. 그러니까 나는 이 기업의 가치를 이 정도로 정해서 중간에 내 가치만큼 올라왔구나 하고 팔았는데 그 후로 더 올랐을 때 그것에 대한 이제 미련을 가지지 않는 것이 금기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그렇게 됐을 때 심적으로 오래 하기에 버티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투자 이것만은 꼭 지키자 하는 거는 한 번에 왕창 사지 않는 거, 분할 매수를 지키자. 그러니까 지금이 적정기라고 생각해서 들어갈 때도 꼭 한 번에 다 들어가지 않고 나눠서 들어가자. 최대한 위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나온 행동 원칙입니다. 혹시 이 두 가지 원칙이 생기게 된 결정적인 경험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아니고 상상을 하는 거죠. 상상을 해봤을 때 그게 좋을 것 같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키는 편이라 특정한 실패를 통해 얻은 경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식에서 잃은 적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다거나 그렇게 해서 얻은 행동 원칙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들은 주식을 시작할 때부터 정해놓고 시작을 하신 건가요? 본격적으로 하면서 정했던 공부하던 시기에 정했던 원칙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원칙 같은 경우는 저만 가지고 있는 특수성 있는 원칙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원칙, 분할매수, 분할매도, 그리고 이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련 갖지 않는 것, 이거는 많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저도 가지게 된 규칙이고, 네,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칙이 이제 일종의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처럼 느꼈던 건데 이제 그 원칙을 통해서 이제 지키고 싶었던 것이 어떤 건지. 일단은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않고자 했던 거, 그러니까 도파민을 위한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조금 레버를 당기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안전장치를 걸어둔 느낌인 것 같고요. 왕창 사지 않는 그것은.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한테 이롭고자고 하는 건데 내가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힘들어하면 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안하게 되면 그 후에는 무조건 도전적인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아서, 도전적인 투자는 잃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평소에 투자가 아닌 부분에서 이런 도전적인 모습을 평소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혹은 원래 조금 방어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거나 하신가요? 원래 삶은 안정을 추구하기는 하는데 제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이게 도전적이라는 말보다는 뭐라 해야 되죠? 실행력이 좋다? 이런 부분은 있어요. 내가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바로 정해서 시작하는 게 속도가 빠르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막 도전적이진 않고, 굳이 따지자면 안정을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투자를 하면서 감정에 이제 요동치지 않도록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이제 예를 든다면 내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을 때, 혹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울 때, 실제 돈을 잃었을 때,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의 뭐 성공 얘기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나와 비교를 하게 될 때, 이런 등등의 일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으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식을 하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 네. 넣으려고 마음 먹었으나 넣지 않았던 것이 급등할 때. 이거 분명 좋아 보이는데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넣자 하고 마음 먹어서 안 넣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상한가를 찍었을 때가 있습니다, 몇 번.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주로 이미 시드가 거의 다 투자가 되어 있어서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른 것들도 그거만큼 안 오를 수 있어도 오를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회비용인 거죠. 제가 그걸 투자했으면 이만큼 먹었을 텐데 뭐 이런 건데, 근데 그 정도나 그렇지 크게 막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해서 그런지 어떤 부분에서 잃어주면 그거만큼의 더 이상을 보통 다른 데서 회복을 해서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 먹었는데 안 넣은 게 못 넣은 건가요? 안 넣은 건가요? 그 중간이거든요. 넣으려고 하면 넣을 수 있어서 못 넣은 건 아닌데, 또 안 넣었다고 치기에는 다른 걸 포기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치면 못 넣은 부분이기도 한, 그러니까 안과 못의 중간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통해서 계산을 한 건데 그래도 넣고 싶었긴 해요. 돈이 더 있었으면 또 넣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네, 제가 완전히 막 계산적인 투자만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투자를 할 때 좀 어떤 기업은 되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못 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최근에 겪으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이런 상황들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지금 반년밖에 안 돼서 좀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그 반년 동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덜할 수도 있고요. 혹시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매도 타이밍처럼 이제 혼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누가 혹은 어떤 서비스가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적이 있으실까요?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던 건 있어요. 특정 섹터를 들어가려고 할 때, 특정 분야를 들어가려고 할 때 관련 기업들과의 정보를 알아서 좀 골라서 보여줬으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외에도 비슷한 기업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같이 보여주면 조금 더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투자를 할 때 이 섹터 중에 하나를 잡아서 투자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같은 섹터에서도 다른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기업들 하나하나를 세부 분석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이쪽 분야가 뜰 것 같아서 그쪽 분야 중에 유망한 기업을 탐색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분야당 한 군데씩만 이렇게 넣으시는 보통 2개 정도씩 넣는 것 같아요. 아예 기업을 조사할 수 없다 싶으면 ETF로 한 번에 하고.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가장으로서 이제 아이도 있고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의 가장이라는 환경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니면 투자가 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투자가 삶에, 아니면 삶이 투자에? 삶이 투자예요. 삶이 투자에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책임질 것이 많다 보니까 도전적인 투자는 어렵다, 이것과 사실 삶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가정이라기보다는 저의 종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종교를 통해서 저의 가치관이 확립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게 되면 그걸 통해 얻는 가치관은 일확천금을 놀리는 투자는 안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나마 하는 도전적인 투자는 일확천금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이 분야는 미래에 조금 메인 트렌드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투자지, 정말 다 죽어가는 회사에다가 기사회생을 노리고 하는 투자, 그런 류의 투자는 안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한마디로 저의 종교가 가치관을 만들고 그 가치관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가치관과 연결을 하여서 이제 기현님이 생각하시는 건강한 투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건강한 투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세 가지를 꼽아주시면 무엇일까요? 세 가지나요? 일단 먼저 건강한 투자란 건강한 생각하시는- 투자란 건강한 투자란 투자의 이유가 분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전적인 투자를 한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누가 안정적인 투자가 한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정적인 투자가 누가 옆에서 이건 안전하대 해서 하는 투자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기업에, 이 주식에 돈을 투자를 한다면 그것에 대한 내 안에서는 제대로 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도전적인 투자든 간에 안정적인 투자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유, 기준, 논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서 잃었다면 내가 공부가 부족한 거지 건강하지 않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이 건강한 투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이거랑 아까 말한 이유랑 살짝 다를 수 있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시드 머니를 얼마나 정하냐인 것 같아요. 내가 그 돈으로 인해서 이성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금액, 그리고 나의 삶에 영향이 바로 미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내가 건강한 투자가 무너지지 않은 그 정도의 금액을 시드머니로 잘 정하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세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의 이야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않는 것. 아까 말한 남의 의견에 대해서 팩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주관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검증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 세 번째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나눠서 팔고 나눠서 사고 하는 거. 왜냐면 한 번에 들어가게 되면 생각을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내가 검증하는. 근데 나눠서 하게 되면 나눠서 넣을 때마다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생각의 횟수를 늘려주기 때문에 건강한 투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드는 세 가지네요. 혹시 시드머니를 이제 정하게 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의 허락이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를 벌고 있는지 회사에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기준에서도 시드머니를 정할 수 있고요, 몇 퍼센트인지.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얼마를 받는지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잃더라도 몇 달 안에 복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마이너스로 찍게 되면 그걸 통해서 조급해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복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버는 것으로. 그래야 심리적으로 도전적인 투자를 안 하니까. 그래서 복구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도전을 하셨을 때 그때 학생이셨던 거 맞으세요? 그러면 그때는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의 범위에 속하셨는지. 그때는 100만 원 아래였죠. 제일 많이 했던 때가 100만 원, 120만 원 이 정도였었고요. 네. 그때는 공부 목적이고 좀 달라요. 그때는 국내장을 했고요. 국내 주식시장을. 지금은 미국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주당 가격이 일반적으로 싼 편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을 가지고도 한 10개 정도, 뭐 많이 사면 20개도 사겠죠. 그런 식으로 투자가 가능한데,
미국 주식은 100만 원 가지면 보통 한 3개 정도 사면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큰 주식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시드머니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때는 100만 원 내외였어요. 혹시 지금은 취업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지금은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이때와 비교하여서 얼마 정도? 시드머니? 네. 지금은 그러니까 시드머니로 치면은 3배고요. 운용하는 걸로 치면은 5배 정도 되었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도 딱 그 정도 3배 정도 되네요. 그럼 현재는 그러면 국내장은 안 하시는 거죠? 네,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미장으로 이제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신 계기는? 제가 주식을 다시 시작할 때 이유가 관세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작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장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미장으로 시작하니 국장과 미장을 동시에 관리할 자신은 없어서, 왜냐하면 시간대가 다르니까. 그래서 미장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장도 꽤 많이 올라서 국장으로 했어도 됐겠다 싶긴 한데 미장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국장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미장이 계속 있거나? 미장에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되게 이성적인 판단은 아니지만 미장이 조금 더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잘 해주고, 그게 되게 그런 주식을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뭔가 좋아 보였어요. 어떻게 보면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좀 도전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작은 기업들에게 뭔가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좋은 분위기 때문에 미장을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서 꼽아주신 것 중에 팩트가 아닌 주관적 의견 받아들이기 있었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이 주관적인 의견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판단하는 거는 어쨌든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해보고 생각을 해본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또 그게 나의 주관적인 의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더 밸런스 있게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주식은 나의 주관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주관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한 건강한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나의 주관을 보완하기 위해 평소에 뉴스나 그런 정보들을 취하는 방식을 하지, 나의 주관 자체를 뭔가 타인의 주관처럼, 그러니까 타인들이 봤을 때 객관적인 방법, 그런 방향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관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객관으로 하고 싶지는 않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나의 주관을 쌓는 방법이 뉴스나 아니면 그런 많은 시사 정보들을 갖고 있는 유튜브를 보시거나 네.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일하는 분야 쪽은 제가 실제로 원래 관심이 있기도 하니까 그쪽 분야의 투자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평소에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있는 분야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 투자는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기업을 선정할 때 나의 경험과 실제 그 필드에서의 분위기를 보고 조금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외의 분야는 평소에 뉴스를 보면서 이쪽 섹터가 뜨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쪽 섹터를 따로 조사를 해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한 4가지 정도 섹터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거기가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 섹터의 미래성에 대해서 비중을 달리 두는 방향으로 투자를 합니다.
하시죠. 감사합니다. 이제 그럼 말씀하신 건강한 투자는 어떻게 보면 안정성을 더 추구하게 되는 그런 방향인데 잘 한다면 안정성을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건강한 투자가 이제 단기적인 수익률 극대화보다는 다른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가 더 큰 걸까요? 두 개 중에 뭐가 더 크냐 따지면은 두 번째가 더 큰 것 같기는 해요. 이제 5년 추가적으로 그냥 5년 뒤 투자자로서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상상을 하시나요? 생각을 하지 않아서 상상을 해보면 시드 머니는 더 늘리되 지금의 투자 방식을 유지하는 사람이 그런 투자자가 되고 싶습니다. 시드 머니를 늘리다 보면 투자의 방식이 좀 달라지거든요. 아무래도 보통 섹터도 더 투자하는 섹터도 늘어나는 편이고 조금 더 분할 투자를 하는 편이고 그렇게 했을 때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안정적인 투자, 건강한 투자를 하는 투자자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런 투자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 부의 확장인데 그게 막 드라마틱하게 몇 배 확장 이런 느낌보다는 이루고 싶은 목표? 그냥 투자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적금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물가 상승보다는 조금 더 축적이 되면 좋겠다 정도? 근데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 큰 목표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야 자체에 관심을 가지면서 얻는 이점들도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왜냐하면 시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회사에서 면접을 본다든지 그런 거에 내 생각을 정리할 때 조금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장점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뭔가 더 시사에 대해서 지식이 늘고 더 많이 알게 된 그런 이점들이 있을까요? 네, 아마 저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몰랐을 것 같고요. 실제로 원래 뉴스를 되게 안 보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관심의 반경이 되게 좁은 사람이라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 수준의 무언가가 아니면 사실 잘 알아보지 않는 편인데 이거 덕분에 세상에 조금 더 돌아가는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식도 조금 더 드러나겠죠.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관심을 가져야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선택을 하신 걸까요? 대학원 때 그랬죠. 내 돈이 들어가 있으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 의견을 누군가에게 들은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특히 부모님한테서 뉴스 좀 보고 살아라는 말을 몇 번 들었기 때문에 내가 뉴스를 보려면 뭐가 좋을까? 주식을 하면 보겠구나.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솔직하고 깊은 얘기를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저 하지 못했던 이야기나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죠? 하고 싶은 대상이? 이제 투자에 대해서나 아니면 투자에 대한 저의 생각 중에 나오지 않은 말이 있다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은 지금 주변에 주식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럼 그들에게 주식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싶으신가요? 네. 제가 대학원 때 했던 방식으로 경험을 해보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다. 대신 수업료가 너무 비싸면 안 되니까 시드머니를 조절해서 한 번쯤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가끔 내가 얼마나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사람이구나 혹시나 한번 궁금하다면 해봐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나를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의 측면에서 경험의 측면으로 한 번 정도는 해볼 만하다. 지금 충동이 들 때가 있잖아요. 충동. 네. 그 충동을 조절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나의 잔고를 보는 거죠. 너가 만약에 그걸로 이 돈을 잃었을 때 생활이 가능하냐? 물론 생활이 가능한 만큼 시드머니를 정했기 때문에 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충동이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충동이 별로 없는 편 같습니다. 저는 책임질 게 많기 때문에. 그럼 책임질 게 없었을 때도 충동을 느꼈을 때 이렇게 그때는 충동이 몇 번 있었죠. 대학원 시절에 조금 잃어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제가 팔고 나니까 오르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충동을 하는 투자는 성공하기 어렵다 경험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위험한 주식을 사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분할 매수를 못하고 우르르 샀다가 이거 안 되겠네 우르르 팔고 그런 식으로 잘못된 투자를 했었죠. 그때 그럼 왜 충동으로 넣으셨어요? 그때 금액이 적어서 그걸 잃어서 그때 왜 충동으로 넣었냐? 돈을 벌고 싶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때는 제가 아까 말한 그 가치관이 조금 자리 잡기 전이었고요. 아까 말한 종교로 인한 가치관이 자리 잡기 전이었고, 근데 막 엄청 많이 잃어서 이게 막 나중에 교훈이 됐다 이런 느낌까지는 또 아니고, 충동으로 넣었다고는 하지만 우르르 산 거라서 막 위험한 투자는 또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인 것 같아 이래서 우르르 들어간 거죠. 크게 막 왜 그랬냐 하면 그냥 투자가 아직 미성숙했던 시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르르 넣은 게 그냥 본인만의 그냥 이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맘때 다시 오를 것 같다. 본인의 그리고 판단. 제가 그 전에 선정했던 기업의 가치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이건 오를 것 같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르르 들어갔습니다. 근데 막상 그 후로도 더 떨어지는 걸 보니 못 참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손절을 해야 된다고 손절을 했지만 그 후로 많이 올랐다는 부담이 있고요.
그만큼 다시 극복을 하는 건 어떻게? 극복. 금액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실제로 제가 대학원 시절에 1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최종적으로 뺀 금액이 105만 원 이랬을 거예요.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도로 다시 얻으면서 끝난 그런 거라서 돈으로 극복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고요. 그때도 시장이 좋을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 극복을 하는 방법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비중을 잘 둔다. 그러니까 내가 안정적인 투자하는 비율이 일정 정도 확보가 되어 있으면 좀 도전적인 투자 부분에서 잃어도 다른 데서 이거를 올려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아까도 없었는데 또 있을까요? 그렇다면 네, 인터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기도 감사합니다.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 내 귀에 도청장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했죠? 46분? 아, 아니 1시간은 안 돼. 생각보다 빡세네 이거. 고맙다. 고생했어. 진짜 고맙다. 너 이거 잠깐만. 너가 알아서 좀